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었고 위중증 환자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해 우리의 일상 회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혼란과 걱정이 다시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네, 걱정에 사로잡히기보다 연말에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줄이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할 때 일상 회복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문제는 자치단체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 영도구는 자체 조사를 통해 활기찬 젊음, 안락한 노후 보장이라는 목표로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세 속에 부산의 신규 확진자는 1일 0시 기준 14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욕장과 시장 등 또 다른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고 기존 집단 감염의 연쇄 확진도 이어졌습니다. 부산시 주택사업 공동심의위원회가 기장 1광 3덕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통과시킨 데 대해 오규석 기장 군수는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까지 사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정구의 8번째 국립 작은도서관인 금정 북뱅크 작은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부산의 이른 아침 최저 기온이 3.3도를 기록했는데 바람이 강하게 분 탓인지 체감 온도는 더 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정말 추운 것 같은데 어려운 이웃들이 힘겨워하는 계절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맘때면 시작하는 대표적인 이웃 돕기 캠페인인데요. 구세군의 자선 냄비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들 하시는 사랑의 온도탑 기부도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앙증맞은 천사들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울려 퍼지는 구세군 종소리. 92년간 사랑의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이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됐습니다. 자선냄비가 펄펄 끓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연대의 시종을 선언합니다. 올해 구세군 전체 모금 목표는 55억 원. 부산과 경남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거리와 톨게이트,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금 활동이 진행됩니다. 모금된 돈은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9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우리 모금의 나눔의 효시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혹독한 겨울을 서로 나눔으로 동참하고 사랑으로 동참하는 그런 아름다운 추운 겨울 우리 사회 곳곳을 따뜻하게 데워줄 구세군들의 모금 활동이 시작됐고 이웃사랑의 바로미터인 사랑의 온도탑도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도 1일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첫 기부는 부산의 향토기업인 DSR 주식회사가 나섰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남들보다 좀 앞장서서 내놔서 사회적으로부터 좀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동참하고자 사회적으로 헌신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기부금이 늘어날 때마다 올라가는데 100도에 이르면 103억 원이 모이게 됩니다. 기부는 ARS나 은행, 관공서에 비치된 사랑의 열매 모금함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 온라인 계좌 송금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술 등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와 생계비가 없어서 전기 등 기본 생활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나 혹은 겨울 동절기 난방비, 난치병 학생 의료비 등을 날씨는 추워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온정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청년 유출과 같은 인구 문제는 부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인구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 안수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기초자치단체 하면 언도심 지역의 인구 문제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영도구를 한번 보면요. 2000년 18만 명이었던 영도구 인구가 지난해 11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20년 새 7만 명, 인구의 40%가 감소한 건데 5년마다 2만 명씩 인구가 줄어든 셈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를 나타내는 고령화율도 2020년 28%를 기록해 2000년 7%의 4배 수준이 됐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기간 동안 특히 젊은 층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도구는 전국 88개 지역과 함께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에 포함이 됐는데요. 영도구는 9차원에서 올해 초 지역의 인구 활력화 방안을 찾겠다며 용역을 진행했고 최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영도구의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한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영도구 인구 문제에 대해서 영도구에 사는 구민들과 영도구에 살지 않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인식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통 어떤 지역에 살고 싶다 그리고 살기 싫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정주 환경이죠. 그런데 영도구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주거나 교통 등의 정주 환경이 낙후됐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 같은 인식과 이미지 때문에 영도구에 살고 싶지 않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고요. 특히 일자리가 지역을 떠나는 이유로 꼽힌 것도 눈에 띄었는데요. 영도구 주민들은 영도구의 거주 여건 중 개선해야 할 1순위로 이 일자리 환경을 선택했고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인구정책 역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답했습니다. 영도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영도를 떠난 이유 1순위로 직업을 꼽았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원도심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꼽히던 요소들이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도구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이번 조사를 진행한 영도구청 기획감사과를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직접 인터뷰 영상으로 한번 답변 들어보시죠. 단순한 인구의 양적 증가는 지자체 간 제로섬 게임에 불과함을 인식하고 인구의 질적 향상, 즉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야 하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정주 인구 개념을 출퇴근 근로자 그리고 관광객 등 유동 인구를 포함한 생활 인구 개념으로 확장하여 이에 맞는 행정 환경과 정책에 대응하는 가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 같은 해석은 이제 인구정책, 부산시가 최근에 발표한 인구정책의 방향성과 일맥상통하는데요. 무작정 숫자를 늘리기 위한 인구정책보다는 인구 구조를 바꾸고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구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나왔습니까? 네, 영도구는 현재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는 활기찬 젊음과 안락한 노후 보장이라고 하는데요. 청년과 아동 인구 늘리기, 문화관광산업으로 인구 모으기, 장기거주 인구 가두기라는 인구 삼합 전략을 세우고 이를 위한 세부 과제들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함께 1조 원가량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투입해서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을 돕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영도구는 국비를 확보해서 지역 맞춤형 인구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영도구에 대해서 짚어봤고 그렇다면 이외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금정구도 인구 역량 분석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도심만큼은 아니지만 인근의 신도시 형성과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주택 노후화 등으로 금정구 역시 인구 감소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금정구의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젊은 층을 유입하고 인근 산업단지와 금정구 간의 교통 연계,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이 제시됐습니다. 금정구는 오는 2026년까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조금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인구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지역에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지 찾기 위한 노력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집단과 연쇄 그리고 돌파. 전국적인 확산세 속에 이 부산시도 1일 0시 기준 143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구 목욕장과 해운대구 시장에서 또 다른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고 기존 집단 감염의 연쇄 확진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신규 확진자 중 97명이 돌파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책과 청년 문화입니다. 금정구의 18번째 공립 작은 도서관이죠. 금정 북뱅크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진행돼 부산은행이 공간을 조성하고 금정구가 운영을 맡았는데요. 부산대학로 부산은행 장전동 지점 2층 공간에 조성됐습니다. 대학로라는 특성에 맞게 청년층이 관심을 갖는 도서를 구비하고 그룹 토의실과 스터디룸 등을 갖췄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불가합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다시 한번 불가론을 외쳤는데요.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심의위원회가 기장 일광 산덕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가결시켰죠.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1,50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교통대란, 오수 문제 등을 내세우며 공동주택 건설 계획 반대 1인 시위를 펼쳐온 오 군수는 이번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아직 승인 절차가 남은 만큼 사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해양 분야에도 고위직 여성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여성 해양 리더들의 철학을 공유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2021 글로벌 해양 여성 컨퍼런스 이야기인데요. 해양 수상 분야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부산에서 열리다 보니 더욱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여성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 2021 글로벌 해양 여성 컨퍼런스가 1일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내외 해양 관련 여성 리더와 여성 인재들이 대거 참여해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해양수산 분야에서 고위직으로 자리 잡은 여성들의 리더십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요하너 도르네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가 일과 삶의 지혜로운 균형에 대해 발표하는 등 각국의 인사들이 여성 권익 신장과 성평등에 대한 담론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날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는 미래의 해운 여성 인재 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여성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국가가 경쟁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여성 학생들이 우리 해양 분야의 변호사로서 앞으로도 많이 활동하기를 기대합니다. 또 해양 분야에서 여성들이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 있는 많은 해양 관련 여성 리더들 그리고 차세대 리더들과 같이 네트워크하면서 집단지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계속 성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해운협회 자료를 보면 최근 전 세계 선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그나마도 2015년보다 45%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해양수산이 부산의 전략산업인 만큼 각국의 업계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중도부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함진홍 전 신도고 교사가 단일화 최종 후보로 박종필 전 부산시 교육청 장학관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함 전 교사는 1일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교육감으로서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경험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종필 전 장학관이 현장 교육 전문가로서 단일화 최종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해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김석준 교육감은 호소문을 통해 11월 한 달 동안 부산의 학생 확진자는 모두 361명으로 전달의 2~3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 방역 전문가들도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감염 위험성에 비해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 2021 장애인 미디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1일과 2일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중계로 진행되는데요. 행사 기간 차별을 만드는 생각의 차이를 주제로 한 특강을 비롯해 장벽 없는 뮤지컬과 영화 상영, 그리고 장애인 자립 토론회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